자, 이번 시간에는 감염과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병에 걸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잠시 혹은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질병에 걸렸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감염성 질병은 이 에, 유전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이제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비감염성 질환이고,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가 외부에서 침입해서, 즉 감염이 돼서 병을 일으키는 것을 감염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원체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 혹은 세균, 박테리아라고 얘기하죠. 곰팡이,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인데 다세포성 생물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주로 기생충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의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시스템, 방어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면역이라고 하지요. 면역.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천성 면역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인데, 모든 동물 혹은 일부 식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이 병원체의 침입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감염 즉시 작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선천성 면역의 특징이고, 후천성 면역은 적응 면역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병원체를 침입한 것을 감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감염된 균을 어, 잡아먹어서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지요. 자, 오늘 할 내용을 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선천성 면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고, 그 다음에 적응 면역, 후천성 면역이죠. 이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피부를 통한 방어, 주로 이제 피부와 피부에서 분비되는 점막, 그리고 피부의 주위에 형성된 점막과 이제 분비액에 의해서 이런 세균들이 침입을 1차적으로 방어를 하죠. 뭐 이것은 이제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 바이러스 뭐 이렇게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식세포 작용, 자연살생세포, 아포토시스라고 그러죠. 항미생물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은 이제 체액성 반응이라고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감염 미생물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고요. 세포 매개성 반응은 세포 독성 세포가 제세포의 감염 미생물에 대응하는 뭐 이런 방식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 반응은 신속하게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거에 비해서 적응 면역, 후천성 면역은 반응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피부, 그 다음에 이제 피부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죽은 세포들로 있는 이제 표피층이고, 그 안에는 진짜 살아있는 세포들로 이제 피부를 구성하는 진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터지지 않는 한, 이 피부가 터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균의 감염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천성 면역을 보겠습니다. 이제 방어벽, 뭐 이 그 상피 조직이라고 그랬죠. 상피 조직은
우리 몸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가 입이고 쭉 내려가서 한쪽이 이제 에, 어, 항문 배설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 겉부분하고 요 겉부분하고 요 피부의 이제 요 안쪽 부분, 소화기관의 안쪽 부분도 우리의 이제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호흡기관의 그 안쪽도 그렇고 배설기관의 안쪽도 이렇게 이제 그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방어하는 방어벽을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성 선천 방어. 이거는 이제 그 식세포 작용이 있죠. 주로 이제 우리가 백혈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세포를 잡아먹는 이런 것이고요. 호중구라는 것은 역시 이제 식세포인데 이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적 신호에서 미생물을 잡아먹고 파괴시킨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음, 온몸을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러 세포의 기관을 이 여러 체내의 이제 기관이나 조직에 이제 정착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식세포 작용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호산군은 어, 기생충과 같은 다세포 침입자의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수지상 세포는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조직에 자리 잡고 있는 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기에 미생물에 대해서 후천성 면역 반응을 촉진한다. 그래서 세포성 선청 반응은 이제 백혈구에 의한 것, 호중구에 의한 것, 호산구에 의한 것, 수지상 세포에 의한 것, 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미생물 펩티드 및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미생물을 직접 공격하거나 혹은 번식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펩티드 혹은 단백질을 만듭니다. 인터페론 많이 들어봤죠?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이미 감염된 세포는 그냥 역할을 못하지만 주위의 정상적인 세포가 작용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인터페론이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타입의 인터페론을 분비하고 대식세포의 활성화. 그래서 식세포 작용을 활성화시킨다.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터페론입니다. 보체계는 이제 그 여러 종류의 혈청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그 활성이 없는 상태로 순환을 하다가 감염이 되면 이 미생물 세포 표면에 있는 물질에 의해서 활성화돼서 일련의 화학 연쇄 반응을 생화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침입한 미생물을 용해해서 없애는 것이 보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펩티드, 단백질, 인터페론, 보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고요. 염증 반응 이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상처가 나면 그 부위가 아주 붉고 열이 나지요. 이렇게 붓고 이제 붉게 되고 붓고 열이 나는 뭐 이런 것이 염증 반응인데 상처 부위에 이제 활성화된 상처가 나면 이제 대식세포와 비만세포가 근처 모설근에 영향을 줘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혈관에서 많이 분비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세포에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면 이런 그 부위가 그 상처난 부위에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물질 투과성이 증진되고 미생물을 대응하는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화학 물질을 이 혈액에서 많이 분비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위가 두터워지고 붉게 되고 열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염증 반응입니다. 자연 살생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척추동물의 바이러스 감염되면 이 감염된 세포를 아예
빨리 죽도록 하는 것이 살생세포죠. 세포 자살이죠. 네. 자, 요거는 이렇게 감염되었을 때 세균에 의해서 주변의 세포들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도록 하고, 그러면 투과성이 활발해지면서 이 혈장액이나 이제 백혈구등이 잘 빠져나와서 이 세균들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염증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후천성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척추동물에 있는 후천성 면역, 이것은 림프구, 그 다음에 T세포, B세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림프구는 생성되는 것은 골수에서 생성돼서 분화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B세포, T세포 이것이 이제 후천성 면역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T세포는 이 심장 흉선에서 이제 주로 생활하게 되고요. B세포도 역시 생성은 골수에서 되는데 계속 골수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림프구에 의한 항원 인식. 자, 항원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이 림프구 우리 방어 시스템 여기랑 특이적 얘네는 이제 특정한 항원만 인식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이제 화학 물질을 이 바이러스나 이제 침입한 물질들 그러니까 생물체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특정한 이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을 이 항원이라고 하죠. 항원 수용체는 이제 B세포나 T세포의 세포膜에 있는 항원 특이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항원을 인식하죠. 그러면 얘들이 항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항체는 B세포의 항원 수용체를 수용성 형태로 분비하는 흉기세포로 분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피톱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죠. 항원 결정 부위라고 합니다. 항원을 어떻게 항원 수용체 및 항체는 항원의 일부, 작은 일부, 즉 항원 결정 부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항원을 인식하게 되는 항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건데 여러 개의 에피톱이 있을 수 있고 한 종류의 세포에서는 이런 동일한 이런 에피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B 세포의 이제 모양을 나타내는데 불변 영역이 있고 변이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원 부착 부위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 B세포의 그 항원 수용체와 항체들은 이렇게 특정한 이런 부위를 결정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결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에피톱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항원 수용체의 특이성은 특정한 항체는 특정한 항원하고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자, B세포 및 T세포의 항원 수용체를 볼까요? B세포의 항원 수용체를 한번 보죠. 자, B세포의 항원 수용체는 아까 잠시 본 것처럼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영역하고 변하지 않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그 끝부분에 이것이 수용체 부분이 있다.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T세포의 항원 수용체에서는 이제 알파 및 베타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하고 B세포 마찬가지로 관통에 있는 세포막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두 세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병원균의 표면에 이제 항원이
표면에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유로운 상태에 있거나 인식을 해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B세포의 수용체는. 근데 T세포는 표면에만 있는 것, 표면에 있는 것만 항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 그림 B세포에서의 모양하고 T세포에서의 모양이 약간 다르죠. 요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MHC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직 적합 복합체라고 합니다. MHC. 이것은 이것을 발현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T세포 수용체의 항원 조각을 결합하도록 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항원을 그 항원을 가지고 있는 감염세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형 분자가 있고 2형 MHC 분자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은 감염 독성 T세포로는 T세포에서 인식이 되고요. 2형은 도움 T세포라는 또 다른 세포에 의해서 이제 인식이 돼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감염 세포 독성 T세포하고 도움 T세포가 각각 1형 분자와 2형 분자의 이제 MHC가 결합해서 이, 이, 그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림프구를 한번 볼까요? 림프구. 림프구는 이제 그 유전자 재배를 통해서 림프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 변이 영역이 있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항원에 따라서 이것이 부착 부위를 항원에 따라서 그 부착 부위를 다르게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항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 반응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자기 체내에서 자기 분자와 반응하는 수용체를 가질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모두 자살을 자기 분자에 이렇게 반응하는 세포들은 자살을 시키거나 무반응 세포로 이제 변하게 돼서 이, 이 자신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러한 림프구는 없고 외래의 물질, 즉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만 반응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관용이라고 하고요. 클론 선택에 의한 림프구의 증폭이 있는데 특이의 항원과 면역 세포의 신호에 의해서 반응해서 하나의 B세포가 분열하여 클론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클론 중에 일부는 증식분화 과정을 거쳐서 기억 B세포로 다른 일부는 항체 분비 형질세포로 되고 T세포도 비슷한 클론 형성을 거쳐서 기억 T세포의 기억 T세포하고 작동 T세포로 되고 그러면 이 다른 항원 특성을 가진 림프는 반응하지 않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림프가 증폭이 된다라는 거죠. 자,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1차 면역 반응은 이제 항원에 처음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감염이 돼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아무런 몸에서는 그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새로 침입한 이 항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죠. 그런 이걸 보통은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T세포 또는 T세포는 도움 T세포와 독성 T세포로 이제 분화돼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2차 면역 반응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또 감염이 됐을 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감염이 됐을 때, 이미 그러면 침입하는 세균이나 뭐 침입물 이 생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죠. 항체를 항원에 대해서 인식한 부위가 있죠. 그러면 기억 T세포, 기억 B세포가 작용을 해서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이거는 이제 잠복기가 없이 금방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면역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면역 세포의 기억 이건 특이성은 이제 그 아, 특정한 세균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세균의 항원에 대해서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들어왔던 침입을 안 했던 다른 균이 들어오면 항원을 갖고 있는 개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지요. 자, 이렇게 항원 A를 주사했으면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죠. 이게 잠복기라는 것이고요. 요 시기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항체가 많이 형성이 돼서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된 지 2주 정도면 서서히 우리 자연 치유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항원 A를 또 주사했어요. 요거는 항원 A는 첫 번째 침입 혹은 두 번째 침입이 됐을 때는 항체가 아주 급격하게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2차 반응이고요. 2차 면역 반응이고요. 그렇지만 항원 B는 여기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7, 8일 정도의 이런 잠복기를 거쳐서 다시 1차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체세포와 체액의 감염 억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후천성 면역의 체액성 반역, 체액성 면역 반응, 세포성 면역 반응. 요거는 이 체액성 면역 반응은 항체를 생산하는 거니까 항체 매개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B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클론 선택을 통해서 혈액을 부순하는 과정을 수하는 항체 생성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세포성 면역은 이제 표적 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하는 세포 특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클론 선택 과정이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도움 T세포는 거의 모든 항원에 대한 반응을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특성 T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감염세포에 대한 침입한 세균이죠. 세균이나 뭐 그런 생물체의 이제 항원이죠. 그게 세포의 매개 반응을 매개를 하고 B세포는 세포 바깥의 병균에 대한 반응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요것이 그림으로 다 나와 있죠. 도움 T세포의 역할이 아주 지대합니다. B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세포 독성 T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기억 도움 T세포를 통해서 항원에 대한 항체를 기억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만들어내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항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더 심화된 학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러 종류의 항체를 가지고 있다. IgM, IgG, IgA, IgE, IgD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면역 반응에서의 항체의 역할.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화작용.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있는 단백질의 항체가 결합해서 이 숙주세포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중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옵손화는
세균성 세포와 결합해서 이 식세포 작용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항체의 역할을 옵소나라고 하고요. 보체는 이제 세포 표면에 형성된 항원체 복합체에서 이 보체 활성 반응이 촉진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단백질의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해서 세포막에 구멍을 내보면은 이 기존의 이온이나 물이 세포에 들어가서 주위에 있는 이제 물이나 이제 이온들이 들어가서 세포를 부풀게 하는, 그래서 터트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체입니다. 그래서 항체, 면역 반응 항체는 중화작용, 옵소나, 보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중화작용, 옵소나, 보체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능동 면역은 자연적으로 기억세포의 클론이 형성돼서 인위적인 면역화 반응으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서는 미생물의 비범은 상태 혹은 미생물의 특정 부분 성분을 사용해서 미생물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고 기억을 유도하는 뭐 이런 게 능동 면역이고요. 수동 면역은 자신에 의해서 이런 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전달받은 항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된 미생물을 방어하는 것, 이것을 이제 수동 면역이라고 하죠. 면역 거부 반응은 이제 혈액 그룹에서 나타납니다. A형을 B형에다 두면 안 되죠. 뭐 A형을 이 O형에 넣어도 이제 거부 반응이 났고, 그렇지만 O형은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서로 이제 혈액도 일종의 항원 항체 반응, 응집원, 응집소라는 걸 갖고 있어서 이렇게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기관 이식, 외부에 있는 조직이나 기관을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 면역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이식된 부위를 막 공격할 수 있죠. 그때는 어, 소량의 일정 정도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야 그 조직이 손상되지 않고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알아두시고요. 면역계 기능 손상, 이거는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 이건 이제 알레르기 혹은 알러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면역,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어, 어, 자신의 이런 원래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공격을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 즉 자기 관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고요.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계 이런 것들은 이제 면역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과로 스트레스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 결핍증, 이거는 이제 선천성, 후천성, 이건 이제 에이즈에 의한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요. 면역 결핍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면역계가 손상되는 이런 반응이고요. 또 이제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이제 T세포를 공격을 해서 아주 기능이 다양한 T세포를 공격을 해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암과 면역과의 관계, 이제 면역 결핍에서는 암이 잘 발생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련성은 아주 높다라고 이제 이 보고돼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 엘러지 반응, 류마티스 반응, 뭐 이런 것들 보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거는 이제 이 점차 이런 도움 T세포의 농도가 줄어들면서 얘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면역과 감염과 질병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